전주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수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한 5, 6년 전부터 같이 천연수 박사님이랑 같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생명과학과다 보니까 임상 쪽 분야는 좀 다루진 않았고요. 인비트로, 그러니까 세포 실험이랑 동물 실험을 위주로 해서 이제 연구들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비밀, 우리 몸의 생명가스, 천연산화질소. 이 천연산화질소가 왜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그 서론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신호 전달 물질로 이런 심혈관 항상성을 유지하거나 또 혈관 긴장도, 혈액순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축되어져 있는 이런 혈관들이 이렇게 나이트로옥사이드, 그러니까 산화질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릴렉스된 이 혈관들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들은 산화질소에 대한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좀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드밴스드 사이언스는 되게 권위적인 학술지입니다. 임팩트 팩터가 이제 그런 어떤 학술지의 영향력들을 평가를 하는데 한 15.1 정도로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런 산화질소가 이런 염증, 신경전달 물질로 그런 골기능, 종양을 사멸하거나 혈관 긴장도, 그런 혈소판 응집 억제, 생식, 세포산의 혈관신생, 산화스트레스, 바이오필름 억제 등 다양한 그런 생리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에서 내게 되는 중요한 생리적 역할들에 대해서 요약을 한 연구고요. 그럼 외부에서 투여되거나 공급되는 산화질소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합성되는 이런 산화질소가 이러한 주요 생리적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런 혈관, 심장, 염증, 면역, 뼈, 상처 치유, 종양 사멸, 이런 신경 전달 등 이런 전방위적 생리적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저널이라든가 잭스 저널, 서큘레이션 저널 이런 데서 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이런 산화질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생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0대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위험구역으로 진입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80에서 85%까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그런 긴장도를 조절하는 산화질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혈관에 일단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이제 논문 연구에서 발표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산화질소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산화질소 생성이 감소하고 그 원인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결론이라서 잠시만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기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가스인 이 산화질소가 왜 문제가 되는지, 나이가 들면 왜 문제가 될지 이 연구를 통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이용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렇게 산화질소를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를 이 아세틸콜린 반응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반응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거를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 생성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게 고혈압이거든요. 이 고혈압 환자에서 더 이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화질소 생성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잘 이용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공급해줘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외부에서 산화질소를 도너를 공급을 해줬어요. 소디움 나이트로 펄사이드라고 하는 이 SNP를 공급을 해줬는데 이 공급에 따라서는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고혈압 환자에서도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이가 들어도 이 산화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반응성은 유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서도 큰 영향이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과는 뭐냐 하면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서 떨어진다.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이용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이 안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간단하게 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노화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은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능력이다. 이 NO 자체의 작용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관련 이런 혈관 기능 장애는 내피 기능,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이러한 혈관 기능 장애, 고혈압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산화질소가 줄어들잖아요, 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겠죠? 산화질소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겠죠. 생성을 못하니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아르기닌이라든가 이런 질산염 제제 등이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아르기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NO 합성 효소를 통해서 산화질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통해서 산화질소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기닌이 이제 시트룰린으로 되면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생성된 산화질소로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해라 라는 거고, 또 이런 질산염 보충제 NO3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환원, 다양한 효소를 통해서 산화질소를 생성을 해서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해라 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영양소로 섭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이라든가 질산염 제제 등이 이제 이용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이제 표시한 것처럼 효소를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질소 자체가 아니잖아요. 아르기닌 산화질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산화질소로 만드는데 효소라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이 이 몸 안에서 필요를 하는 거죠. 또 질산염 제제도 산화질소가 아니기 때문에 산화질소로 바꾸는데 이러한 산화효소라든가 다양한 효소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효소 의존형 물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성하고 있는 이런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효소를 의존하지 않은 천연산화질소 그 자체를 우리 몸 안에 공급해주기 때문에 효소 비의존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좋은 거 아니야? 얘네들도 우리 몸속에서 먹으면 산화질소가 되는데 얘네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아르기닌 자체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생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르기닌 자체는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굳이 먹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서 충분히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이 공급을 해주면,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해독시키는데, 얘를 분해하는데 우리 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르기닌이라든가 질산염 제제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효소를 의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타깝게도 효소도 늙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효소들도 나이가 되면 들수록, 노화가 되면 들수록
작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질소를 만드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는 이제 이노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서 에이징셀도 굉장히 좋은 저명한 저널이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이노스라고 하는 이런 효소, 그러니까 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이런 인산화가 감소하고 이런 저해분의 이런 인산화가 증가를 해서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피세포 우존성 혈관 확장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효소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시면 젊은 애 연세 든 사람 요것들을 비교를 했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이노스 산화효소의 그런 그 활성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이노스라는 산화질소 합성효소의 이런 조절 이상을 통해서 활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산화질소를 합성할 수 있는, 생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기닌이나 질산 제제 이런 것들은 효소를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그렇게 큰 효과를 우리 몸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떨어지는 이런 산화질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를 의존하지 않는 다이렉트로 공급할 수 있는 산화질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휴먼에너지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천연 산화질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을 합니다. 지역 천연 자원들을 활용을 해요. 배추나 콩, 마늘, 콩나물 이런 다양한 지역 농산물들을 활용을 해서 이 생물전환 기술, 발효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휴먼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런 특허균주를 이용을 해서 천연 산화질소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성된 천연 산화질소의 인체적인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프리클리니컬리 스터디, 비임상 평가를 하거나 다양한 물질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이제 많은 이런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천연 산화질소 말고 산화질소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합성해서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합성형 산화질소 이 자체는 2차 나무 공정을 통해서 최종 산물 형태로 회수되는 거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 이런 산화질소 성분을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다하게 반복 섭취 시 두통이라든가 위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그 휴먼에너지에서 만드는 이런 발효나 생물전환 기반으로 만든 천연 산화질소는 자연 유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자연물들을 천연 자원을 이용을 해서 산화질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천연 자원 소재로 사용을 하는 거고, 생물 전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산화질소 대사체를 고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 원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에 직접 산화질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생물 전환 기술이 뭐예요? 생물 전환 기술은 이 미생물이나 효소의 그런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기존 소재를 좀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생물 전환 기술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들은 안전하죠. 천연 자원을 통해서부터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증대되고, 그리고 흡수율이라든가 기능성이 증진됩니다. 이 천연 자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성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된 이 프리미엄 천연 산화질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성이 증진이 되고, 또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많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산화질소는 이런 생물전환 기반을 통해서 생성된다라는 걸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성된 프리미엄 천연 산화질소를 우리가 인체적인 평가, 비임상 적용, 물질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로 이제 비임상 평가를 이제 같이 이 박사님과 같이 코업을 해왔고요.
제가 지금 많은 연구들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피부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항충치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가 좋아하는 산화질소라고 일단 제목을 정했습니다. 피부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층제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이제 하이퍼더미스라고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피하 지방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덜미스라고 하는 진피는 이런 피부의 탄력이나 플렉서블 피부 구조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최외곽층에는 이제 에피더미스라고 하는 표피 부분이거든요. 이 표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외부의 공격들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요,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자라나는 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면 피부가 상처 난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회복되고 다시 자라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피부는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 자체는 피부의 회복력을 되살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다고 말씀드렸죠. 인체 면역의 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모든 장기를 보호하고 이 감각을 대표하는 생체 방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면역의 1차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각질층, 지질, 피지, 면역세포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외부 자극, 자외선이라든가 병원체,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 이런 전신 반응의 시작점으로서 이 first line of defense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피부는 모든 장기의 근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장기는 외배역, 중배역, 내배역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특별히 외배역은 피부의 표피, 신경계, 감각기관을 이제 발달을 시키고 디벨롭 시키고, 중배역 같은 경우는 결합조직, 근육, 혈액, 혈관, 심장, 그리고 등내배역 같은 경우는 간, 췌장, 폐, 위장관 등 내부 장기를 이제 디벨롭 시키는데요. 피부는 외배역 기원입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감각기관과 그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피부는 외부로 드러난 신경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수많은 신경섬유나 감각 수용체,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를 하고, 이 스트레스 피부 반응의 말달 기관이라고, 제일 최외곽에 있으니까 말달 기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신경세포가 이런 신경 펩타이드와 호르몬을 분비하고 감각, 면역, 내분비 반응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이 피부는 굉장히 최외곽에 있는 이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장기는 자신만의 그런 피부를 가집니다. 각 장기는 외부와의 그런 경계를 형성하는 에피텔리움이라고 하는 상피가 존재를 합니다. 이 상피는 이제 보호와 감각, 면역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피부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물리적 장벽, 면역 작용, 감각, 그리고 감각, 통증이라든가 온도, 기계적 자극에 대한 감각, 그리고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의 상피는 내부의 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 같은 경우는 점막 상피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과 접촉을 하고 있고, 폐는 기관지 상피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 공기와 접촉을 하고 있고, 혈관은 뇌피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혈류와 조직 사이 경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생식기는 점막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외부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기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피부를 가진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는 전신의 거울이다. 그래서 간, 심장, 호르몬, 면역계 상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생리적 지표입니다. 간이나 심장, 호르몬, 면역계 등이 이상이 있을 때 피부에 즉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스킨 이뮨 메타볼릭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SIM과 관련돼서 이런 피부는 몸속 대사와 면역 균형의 지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에 즉시 반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피부 황달,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가려움증, 갑상선이 문제가 있으면 건조하거나 붓거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색소 침착이나 기미,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여드름,
면역계 활성이 문제가 있으면 아토피나 발진 등의 어떤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화질소의 감소가 어떤 피부 이상으로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질소는 피부 상태를 결정하는 전신 저절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생성과 대사균형을 회복하면 피부도 함께 좋아지는데요. 혈관에 이런 산화질소가 감소를 한다, 혈류가 저하되고 창백하고 어둡고 칙칙한 톤의 그런 피부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면역의 반응에 대한 산화질소가 감소한다, 염증이 증가되고 항균과 관련된 산화질소가 감소한다, 그럼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대사와 관련된 산화질소가 감소한다, 상처 치유가 좀 지연이 되고 스트레스성 산화질소가 교란이 됐다, 건조나 민감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이런 피부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화질소를 가지고 이런 아토피라든가 상처 치유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아토피와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Fermented Cabbage Extract라고 하는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가지고 이제 아토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천연 그 발효물에는 674.4 ppb 정도의 그런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산화질소를 생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우스 귀에 한쪽에는 정상, 요거는 이제 정상 마우스고 다른 한쪽에는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발라줬고요. 다른 한쪽에는 다른 마우스에는 NaNO2 합성산화질소를 이제 토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토피가 생기면 막 사람들이 좀 긁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긁는 횟수들이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에서 확연히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아토피가 생기면 피부가 좀 장벽이 두꺼워져요. 근데 이런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다른 마우스에서는 이렇게 그 귀의 두께가 아까 귀에 토핑을 한 건데 귀의 두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면역과 관련된 그런 물질들을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천연산화질소 대사체에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합성산화질소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그 HNE 스테이닝이라고 해서 귀 조직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표피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컨트롤 마우스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면역 관련된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천 박사님이랑 같이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리큘러 사이언스에 투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이제 창상 효과, 이제 운드 힐링이라고 하는 상처 치유에 대한 효과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인비트로 이제 셀에서 저희가 상처를 인위적으로 내주고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처리를 했을 때 얼마큼 빨리 얘네들이 이미그레이션 셀이 다시 상처가 회복된다는 건 셀이 다시 잘 모인다는 얘기죠. 얼마큼 빨리 모이는지를 봤더니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그 처리를 했을 때 더 많이 얘네들이 셀이 그 모이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표, 그 세포와 관련된 지표들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마우스 실험을 했는데요. 쥐에다가 이제 운두를 내고 저희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 그 합성산화질소,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처리를 했을 때 이런 운두 사이즈들이 점점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 변화들이 저희 거에서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림인데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 합성산화질소 처리한 것, 저희 거 처리한 거에서 사이즈를 보시면 더 적게 사이즈가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또 그 면역 관련된 마커들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금 이제 투고를 준비하고 있고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투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식품과 관련된 연구들을 천 박사님이랑 같이 수행을 했는데요. 애노 국수, 애노 고구마,
애노떡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로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을 좀 했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런 페놀릭 컴파운드라든가 항산화 물질, 가반 물질들이 있을 때 이런 항당뇨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항산화 효과가 훨씬 더 일반 추출물보다 더 높았고 총 폴리페놀 함량도 더 높았습니다. 물론 가반 함량도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당뇨에 항당뇨의 효과가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 연구 결과도 이제 논문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항당뇨 효과가 있는데 그냥 이걸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품에 적용을 해서 당뇨병 환자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라면, 국수, 고구마, 떡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럼 걔네들이 진짜 항당뇨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볶음 말랭이랑. 그래서 항산화 효과를 비교를 했더니 넣지 않은 것과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넣은 거에서 항산화 효과가 늘어났고 폴리페놀 함량도 늘어났고 가반 함량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OGTT 테스트랑 OSTT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랄 경구 포도당 검사나 경구 자당 검사를 했는데요. 단순히 이 포도당 흡수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분해 효소를 억제하거나 장내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이런 포도당이라든가 자당, 설탕이죠. 이런 두 조건 모두에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FLE가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인데요. 넣지 않은 거에 비해서 훨씬 당이 적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또 식후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하는데요.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섞은 국수에서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반 국수보다 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섞은 국수에서 이런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대사 효과를 가지는구나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산화질소 대사체가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고 또 민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이런 대사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사 물질들이 이러한 몸 안에서 변해라는 거를 이 피를 뽑아가지고 다양한 대사 물질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넣지 않은 것과 넣은 것에 의해서 대사 물질 차이들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 포도당 대사 과정들이 이렇게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섞은 것에서 활발하게 늘어나는 것을 활발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비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한테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해서 6분을 대상으로 해서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섞은 국수를 먹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라는 걸 봤습니다. 일반 국수를 봤을 때는 천땡철분은 73 정도의 초기 혈당이 증가했는데 그냥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먹었을 때는 38 정도뿐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 천땡수 이 분은 일반 국수를 먹었을 때 65가 증가를 했는데 이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먹었을 때는 7분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7분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섞은 국수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연구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저널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구마 말랭이 간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이제 푸드 사이언스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저널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충치균에 대해서 항충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속 청소도 상하는 충치균을 막아준다는 연구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충치하면 자일리톨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자일리톨이랑 이제 아질산 나트륨 저희 그 합성 산화질소랑 저희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를 비교 분석을 했어요. 스트랩토코커스라는 뮤탄스라고 하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고 하는 충치균을 이 조건에서, 당이 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자일리톨이 있는 조건에서, 합성 산화질소가 있는 조건에서, 저희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가 있는 조건에서 키워봤더니 얘네들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이 균주가, 뮤탄스 균주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존재하는 거에서 이 자일리톨이라든가 합성산화질소 그리고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이 뮤턴스의 어떠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포도당이 있으면 폭발적으로 이제 이 뮤턴스 균주가 성장을 하지만 자일리톨, 이 NaNO2 합성산화질소, 천연산화질소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넣으면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치균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당에서도 항균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일리톨은 2.5죠. 그죠? 잘 수치를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농도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라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뮤탄스 균주는 저희 농도에 따라서 2.5를 하던 0.625를 하던 보시면 거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일리톨보다 더 농도가 낮아도 저희 뮤턴스 균주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연구를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농도에서 자일리톨과 합성산화질소와 저희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비교를 했습니다. 뮤탄스는 포도당을 사용을 해서 락테이시드라고 하는 젖산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자일리톨을 보시면 포도당을 먹어요. 일정 농도에서 포도당을 먹고 젖산을 생성을 해요. 합성산화질소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먹고 젖산을 생성을 해요. 근데 저희 거는 아예 포도당을 섭취를 하지 못하고 젖산 생산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이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이 충치 형성 억제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천연산화 대사체는 피부 재생이라든가 오늘 내용만 구강 건강이라든가 대사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생물전환 기술을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흡수율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 차세대 치료제, 그리고 기능성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소재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젊음을 되찾는 길입니다. 노화로 잃은 기능을 자연스럽게 되살리고 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방식이고,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라든가 피부, 대사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고, 영양 보충이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들을 했었죠. 앞으로도 항비만이라든가 항지병 분야로 연구를 확장하려고 하고요. 이제 박사님이랑 같이 글루텐 알러진이라든가 나트륨 저감 그리고 소스류 개발을 통해서 식품 분야로 응용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임상시험이라든가 인체 적용 연구들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는 생리학적 치료와 차세대 기능성 식품으로 아우르는 다기능 건강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산화질소는 생리학 치료와 기능성 식품이 있는 다리로 몸의 흐름을 되살리고 젊음을 되찾게 하는 자연의 신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게 하는 생명의 문자라고 맺을 말을 하며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